사실 양악수술이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상담을 와서도 어머니가 따님이면 수술을 하라고 하겠냐, 제가 아들이라면 수술을 권하시겠어요,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 친동생 수술을 한 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친동생을 수술한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감정의 동의 없이 수술을 했습니다. 동생이랑 안 친해서 그러는가.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맥스 구강암면외과 박주봉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사실 양악수술이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매일 하지만 병원에서는 그래도 이제 살면서 양악수술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미디어나 이런 쪽으로 접하면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수술처럼 이제 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가족분들, 뭐 부모님들 같이 오셨을 때 걱정 정말 많이 하신다고. 그렇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서 이렇게 양악수술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수술 자체가 뭐 잘하면 당연히 안전하고 좋은 수술이지만 잘못했을 때는 후회가 남을 수도 있고 환자분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수술의 술기 자체가 여러 수술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낮은 수술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아무래도 얼굴에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수술이고, 뼈를 분리하고 또 전신마취 하에 피도 좀 날 수 있고, 이러한 수술이다 보니 신경이나 혈관이나 뭐 기타 중요한 해부학적인 구조물들도 얼굴에 많고 하니까 당연히 좀 걱정이 많으십니다. 기대 반 걱정 반. 가끔은 이제 걱정이 더 많으신 분도 있고, 간혹은 기대만 걱정 크게 없는 분들도 있고, 뭐 사람마다 좀 다른데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으십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댓글에도 간혹 원장님 가족이라면 뭐 수술 맞아요. 권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걱정 어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상담을 와서도 어머니가 따님이면 수술을 하라고 하겠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제가 아들이라면 수술을 권하시겠어요,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얘기해도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마침 작년에 제 친동생 양악수술을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 동생도 제가 수술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보통은 이제 그렇게까지 권하지 못할 수술은 아니구나, 나쁘지 않은 수술이구나, 안전한 수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친동생 수술을 한 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그럼 원장님, 사실 양악수술이 쉽게 이제 결정할 수술이 아닌데 어떤 계기로 동생분 수술을 해주셨나요? 제 동생은 원래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흔히 이제 주걱턱이라고 불리는 3급 골격성 부정교합, 그래서 이제 상악과 하악의 성장의 차이 때문에 앞니가 끊이지 않고 턱이 앞으로 많이 좀 튀어나온 이런 부정교합을 오랜 동안 가지고 살면서 좀 많이 불편해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수술을 하라는 말도 여러 번 이제 했었고, 실제로 이제 본인도 수술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 수술을 결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동감하시겠지만, 실제 이제 수술을 알아본다고 해도 언제 해야 되며, 자신의 스케줄을 또 언제 비워야 되고, 그리고 또 얼마나 비워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고려할 사항이 많거든요. 제 동생도 이제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시간을 내 가지고 수술을 하고 한동안 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제약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동생이 등남을 하는 과정에서 비는 시간이 있어서 그것을 맞춰서 아이가 태어나기 한 일주일 전에 수술을 강행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 전에 교정 치료를 충분히 진행을 한 다음에 출산하기 한 일주일 전에 수술을 하고, 그로부터 한 3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아이가 출산하고 가족이 이제 산후조리원에 있는 기간이 같이 회복하면서 그렇게 같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결국에 이제 교합이 맞지 않는 기능적인 문제, 이런 것이 가장 심했고, 그리고 이제 상악이 좀 많이 꺼져 있어가지고 기도 확보가 안 돼서 코골이가 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면서 비대칭도 같이 해결하는 양악수술과 윤곽수술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동생분이 이제 30대 후반 나이에 양악을 이제 결정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양악은 20대 초반에 안 하면 처진다. 사실 결혼도 하셨는데 양악을 결정하셨다는 게 기능적으로 계속 뭔가 불편함이 있으셔서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대 때도 계속 처음에 이제 엣지바이시라 그래가지고 치아끼리
맞물리는 상태, 그리고 턱이 좀 어렸을 때는 좀 맞물리는 상태였다가 중고등학교 되면서 이제 턱이 좀 더 나와가지고 완전히 앞니가 더 많이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부정교합이 심하고 했는데 또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또 그렇게 큰 필요성을 또 못 느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랑 상담을 했을 때도 환자분들이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좀 늦게 수술을 결정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자꾸 신경이 쓰이고, 요즘에 특히나 앞니까지 교합이 안 맞으면 나이가 20대 중후반 이제 넘어가면 30대가 되면서 어금니가 많이 상해요.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어금니 쪽이 다 깨져서 이제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기능적으로 불편해서 30대 중후반에 이렇게 수술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오늘 동생분이 약간 외적인 것보다는 기능적인 불편함이 더 크셔서 이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기능적으로도 일단 기본적으로 불편한데 외적으로도 이제 상악이 좀 많이 꺼지고 하악이 튀어나오면서 비대칭에 턱도 좀 길고, 이러한 양악 수술 케이스가 기능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필요한 그런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어떤 반응이셨는지 궁금해요.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찬성했던 게 재수 씨. 뭐 장난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남편이 더 잘생겨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물론 이제 기능적인 것을 가장 불편해하니까 그런 거를 옆에서 보면서 가장 옆에서 수술하라고 얘기했던 게 재수 씨가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봤을 때 상악과 하악이 수술 전 교정을 통해서 오픈바이트 형식으로 이제 벌어지면서 턱이 좀 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 형상이었고, 3급의 오픈바이트 개방교합이 환자분의 이제 가장 큰 문제였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상악의 중심선은 거의 비슷한데 캔팅이라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렇게 좀 휘어져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오른쪽이 좀 더 낮고 왼쪽이 좀 더 올라와 있고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선에서 이제 화면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 본인한테는 약간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좀 틀어져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의 비율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약간의 긴 얼굴형에 턱이 좀 돌출이 돼 있기 때문에 앞에 볼륨감이 좀 크고, 그리고 턱의 길이도 좀 길어서 수술을 할 때 턱끝을 조금 줄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몇십 년 동안 같이 봤기 때문에 뭐 크게 이상한지 모르고 가족이니까 크게 오히려 또 신경을 안 썼었는데, 실제로 이제 CT를 찍고 분석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많이 이제 불편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줘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수술 계획 자체는 결국에는 튀어나와 있는 요 치아는 뻗어져 있는 이 부분을 좀 이제 바로 잡아야 되니까 회전을 하고, 요 코 옆에 꺼져 있는 부분을 살짝 나오게. 근데 또 너무 나오게 하는 것은 본인이 이제 심리적으로 크게 원하지를 않아가지고, 너무 나오면 또 원숭이 같은 느낌이 좀 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살짝만 나오게 하면서 치아를 좀 오픈바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닫고, 그 아래 턱을 교합을 맞추기 위해서 턱을 좀 많이 밀어넣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 본인 자체가 조금 심리적인 부분인데 턱이 너무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이제 남성적으로 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수술 계획에 우리가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선도 맞추고, 아까 말했던 캔팅도 맞추고, 얼굴의 길이는 줄이면서 비대칭도 잡고 턱의 길이는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수술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사실 원장님 친동생을 수술한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감정에 동요 없이 수술을 했습니다. 동생이랑 안 친해서 그러는가 그런 건 아니겠는데, 생각보다 이제 수술 계획을 세워서 수술을 진행하는 그 과정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맨날 이제 그런 수술만 매일매일 365일 하는 병원이라서 그런지, 뭐 아니면 제가 매일 그렇게 아침마다 하니까 루틴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큰 감정적 동요 없이 수술을 쭉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뭐 잘 돼서 물론 다행이지만 그렇게 크게 막 부담스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 제가 애프터 사진을 봤을 때 코도 좀 높아진 것 같고 훈남이 되셨는데 이렇게 좀 느껴졌는데, 원장님이 좀 수술을 하셨을 때 가장 좀 중점을 두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나요? 기본적으로는 감각 이상이나 심한 살처짐이나 심한 통증이나 이러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합병증, 이런 것이 없게 수술하는 데 가장 주안을 뒀겠죠, 아무래도.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기능적으로 교합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것, 그런 거에 이제 가장 중점을 뒀고, 세 번째는 환자분, 동생이랑 이제 상의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심리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상의를 해서, 또 제 맘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낳아주셨
좋아하셨지만 두 번째로 이제 제가 한번 바꾸는데 그렇다고 또 내 맘대로 바꾸면 안 되니까 기존에 이제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까지의 이미지랑 너무 바뀌면 좀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을 또 좀 최소화하길 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턱은 좀 들어가고 좀 짧아지고 뭐 이런 사각턱도 조금은 이제 없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상악이 살짝 나오다 보니까 메보리코가 좀 심했는데 그 부분이 아주 살짝은 좀 올라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좀 짧아지면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변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분들도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마다 미의 기준이 좀 달라서 본인이 원하는 얼굴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의 니즈를 반영을 잘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생분이 기도가 엄청 좁으셨던 것 같은데 수술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수술 전에 이제 코골이도 좀 있고 기도도 좀 좁아가지고 턱을 너무 확 집어넣었을 때 기도 공간이 더 좁아지거나 해가지고 잠자는 게 불편해지거나 숨쉬는 게 불편해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턱을 너무 넣거나 이런 것보다는 상악을 좀 앞으로 꺼내서 전체적으로 이제 치료 계획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절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매우 중요했고 수술 중에보다는 이제 수술 전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실제로 수면 무호흡이나 코골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 개선이 됐다고 해서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수술 후에 1년 정도 지났는데 붓기도 완벽하게 빠지셨고 제가 봤을 때 정말 잘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원장님 어떻게 감사합니다.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이제 1년 정도 경과가 돼가지고 한번 왔다 가서 CT도 찍어보고 했는데 뼈나 뭐 기타 해부학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없이 잘 이제 회복이 되었더라고요. 초반에는 붓기도 많고 얼굴이 확 변했을 때는 사람들이 좀 불안감도 느끼고 이제 잘 된 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동생도 조금 걱정을 했었던 것 같은데 붓기가 많이 빠지고 한 1년 정도 돼서 요번에 봤을 때는 본인도 많이 만족을 하고 큰 무리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뭐 많이 잘생겨진 것 같아요. 물론 항상 조금의 아쉬움은 저는 남는 것 같아요.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뭔가를 잘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항상 저는 남지만 그 기준이 수술을 한 사람이 더 높은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하여튼 본인은 굉장히 만족하고 잘 지내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애프터 사진 봤을 때 사실 네. 얼굴뿐만 아니라 되게 건강해지신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살도 많이 빠지고 양악은 사실 교정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조합이 좋아지니까 실제로 뭐 대사라든지 건강적인 그런 부분도 확실히 있죠. 교정만으로 이제 안 되는 정도로 이제 심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음식을 먹거나 할 때 전체적인 치아를 다 쓸 수가 없고 일부 치아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작 효율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소화의 정도도 많이 떨어지고 본인은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좀 될 수도 있고 수면에서의 무호흡이나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전신적인 건강과 어느 정도 연결이 돼서 안 좋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고 아무래도 안무가 심미적으로 조금 변화가 되면 본인도 그런 데 좀 더 만족감을 느끼고 동기부여가 돼서 조금 더 이제 몸 관리를 더 많이 하는 측면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또 오랜만에 봤는데 살도 많이 빠지고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보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작 효율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또 실제로 수술 전에는 10번 씹어야 될 거 수술 후에는 3-4번만 씹으면 되고 실제로 그런가요? 그거를 수치로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같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저작하는 기계적인 소화 부분에 있어서 치아를 4개를 5개만 쓰는 거랑 20개를 쓰는 거랑은 효율이 굉장히 다를 것이고 적게 씹는다는 문제가 아니고 씹히지 않은 상태에서 위장관으로 가기 때문에 소화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부룩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씹히면 치아 몇 개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치아가 다칠 일도 적고 매일 3번 이상씩 먹는데 그러한 음식물들이 입에서 기계적으로 잘게 부수어진 다음에 위장관으로 가기 때문에 흡수도 잘 되고 효율도 좋고 전반적으로 이제 몸도 건강해지는 그런 부분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교합의 수술적, 교정적 치료를 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동생분이 의사시니까 뭔가 의학적으로 조금 더 수술 후에 어떤 몸의 변화나 후기가 또 남다를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해주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동물병원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 동물을 데리고 오는 많은 보호자분들이 얼굴 변화된 모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칭찬도 많이 하시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본인도 이제 만족감도 높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수면 무호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건강의 퀄리티, 삶의 질도 좀 올라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이제 본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양악 수술이 제가 듣기로는 과거 대비해서 리스크가 점점 줄고 있다고, 점점 안전해지는 수술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양악 수술이라는 것 자체 수술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많이 바뀌었다거나 전체적인 컨셉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사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 위험했던 이유는 경험적인 미숙이나 급속도로 퍼지면서 무분별하게 행하여지다가 마취적인 문제나 수술적인 문제에 의해서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해서 이런 것들이 미디어에서 조금 노이즈가 생기면서 조금 시끄러웠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부터 정도로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위험한 수술이거나 이렇지 않고 굉장히 수술의 만족도가 높은 그런 수술이었죠. 물론 조금 변화된 부분은 여러 가지 3D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들, 이러한 여러 가지 과학적 기술들이 의학적인 부분과 합쳐지면서 환자들에 대한 수술 전의 분석이나 진단이 확실해지고 조금 더 안전하게 전체적인 해부학적인 부분들을 다 고려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수술 계획을 세울 때나 그리고 수술 계획을 위한 어떤 수술용 웨이퍼 이런 것들을 만들 때도 기존의 어떤 아날로그적 방식들이 많이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에러들도 많이 최소화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희 병원처럼 다 병원 안에 갖추어짐으로써 중간에 유실될 수 있던 정보들이나 변화될 수 있던 오류 번역될 수 있던 정보들이 많이 그 단계가 줄어들면서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로 탈바꿈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도 수술의 최종 결과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쳐서 좀 더 양악 수술이라는 것이 안전하게 바뀌는데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친동생 양악 수술을 해준 썰에 대해서 조금 풀어보았습니다. 제가 친동생한테 양악 수술을 직접 해줬다고 하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수술을, 그리고 많이 겁나고 신경 쓰일 텐데 어떻게 친동생한테 직접 해줄 수가 있냐고 이렇게 걱정하고 놀래는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많은데, 사실은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하는 루틴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걱정이 된다거나 크게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일은 뭐 없겠죠. 감정의 동요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그런 거는 없었고, 수술 전에 조금 신경이 더 쓰이고 수술 후에 조금 더 이제 신경이 쓰이는 뭐 요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악 수술이라는 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뭐 너무너무 위험하거나 이런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과 진단 그리고 수술도 이제 정확하게 잘 하게 된다면 사실 그렇게 리스크가 큰 수술은 아니고, 한 2시간 정도, 한 2박 3일의 입원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악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 가족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구강암관면외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제대로 된 분석과 진단 그리고 수술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옆에서 응원을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구강암관면외과 전문의 맥스 구강암관면외과 박재봉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